창덕궁 깊숙한 곳에 자리한 연화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태종 12년 가을,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계절이었죠. 하지만 궁궐 안의 분위기는 가을 하늘만큼 차갑고 을씨년스러웠어요. 소용마마, 오늘도 전하께서는 혜빈 마마께만 가셨다고 하네요. 궁녀 소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연화당의 주인인 이소용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벌써 사흘째로구나. 이소용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를 오래 모신 궁녀들은 알고 있었죠. 마마께서 이렇게 조용할 때가 가장 무서운 때라는 것을요. 이소용은 태종의 후궁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어요. 왕자 하나를 낳은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거든요. 태종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그녀의 집안이 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은 궁궐 안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바로 그때 연화당 맞은편에 위치한 자경전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마마, 소용 마마께서 요즘 심상치 않으시답니다. 혜빈 김씨의 궁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혜빈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할 것 없어. 전하의 마음은 이미 내 것이니까. 혜빈 김씨는 최근 태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젊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총명하기까지 했거든요. 무엇보다 태종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도 모르고 있었어요. 궁궐에서는 총애받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요. 며칠 후 궁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마, 큰일 났어요. 혜빈 마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소윤이가 급하게 달려와 이소용에게 보고했어요. 이소용은 찻잔을 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뭐라고? 혜빈이가? 네. 아침 차를 드시고 나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더니 의식을 잃으셨다고 해요. 궁궐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태종의 최고 총애를 받던 혜빈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으니까요.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독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섬뜩해했어요. 태종은 혜빈의 병실을 지키며 밤을 새웠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누구냐? 누가 감히? 태종의 중얼거림을 들은 내시들은 모두 몸을 떨었어요. 왕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궁궐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모든 후궁들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특히 혜빈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이소용에게는 더욱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어요. 소용 마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후궁인 숙의 박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소용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놀랐어. 혜빈이 건강하던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기회가 왔구나.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증언이 나왔어요. 마마, 저희가 본 게 있어요. 혜빈의 궁녀 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봤다는 거냐? 태종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날 아침에 숙의 박씨 마마의 궁녀가 저희 처소에 왔었어요. 차를 가져다 주면서. 이 증언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숙의 박씨는 평소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유명했거든요. 설마 그녀가? 숙의 박씨는 갑작스러운 의심에 당황했어요. 전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왜 혜빈 마마에게 그런 짓을.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어요. 그녀의 처소에서 수상한 약재들이 발견되었고 궁녀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숙의 마마께서 요즘 혜빈 마마를 원망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맞아요. 전하의 총애를 받지 못한다고 밤마다 우셨어요. 숙의 박 씨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그녀에게 불리해져만 갔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이소용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혜빈을 제거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거든요. 완벽해. 이제 혜빈도 숙의도 모두 처리됐어. 이소용은 혼자만의 시간에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혜빈에게 독을 먹인 것도 숙의 박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두 그녀의 작품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궁녀를 시켜 숙의의 처소에 가짜 증거들을 심어 놓았고 다른 궁녀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협박했어요. 이제 전하의 총애는 오직 나만의 것이 될 거야. 하지만 이소용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혜빈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혜빈은 사실 독이 아닌 자신이 직접 먹은 약 때문에 쓰러진 것이었어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그녀가 일부러 병을 앓는 척한 거였거든요. 궁녀야, 조용히 와봐. 혜빈은 자신을 가장 믿는 궁녀를 불렀어요. 마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켜보는 거야. 누가 진짜 범인인지. 혜빈은 자신을 노리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죽는 척 연기를 한 거였죠.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어요. 마마, 큰일이에요. 숙의 박 씨 마마께서 자결하셨어요. 이소용은 깜짝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어요. 이제 모든 의심이 죽은 자에게 돌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숙의 박 씨의 죽음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녀가 남긴 유서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나는 억울하다. 진실을 아는 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 진실을 아는 자가 정말로 나타났어요. 바로 연화당의 늙은 궁녀 월섬이었어요. 월섬은 평소에도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이소용의 비밀을 목격했거든요. 마마께서 그날 밤 수상한 약을 끓이시는 걸 봤어요. 월섬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궁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숙의 마마 처소에 무언가를 숨기러 가시는 것도 봤고요. 하지만 월섬은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소용의 권력과 무서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혜빈은 서서히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월섬아, 나에게 솔직히 말해봐. 혜빈은 월섬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마, 무서워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내가 보호해줄게. 월섬은 결국 자신이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이소용의 계략, 숙의에게 누명을 씌운 것, 모든 것을요. 혜빈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믿을 만한 궁녀들을 시켜 이소용의 행동을 감시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이소용 마마의 처소에서 이상한 약재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도요. 어떤 궁녀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협박한 내용이에요. 혜빈은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이제 이소용의 진실을 폭로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운명의 날. 며칠 후 태종 앞에서 모든 후궁들이 모인 자리가 마련됐어요. 혜빈의 상태가 호전되어 참석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전하, 저에게는 할 말이 있어요. 혜빈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이냐? 저를 독살하려 한 진짜 범인을 알고 있어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특히 이소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짜 범인은 이소용 마마예요. 혜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소용은 당황하며 부인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왜 너를.
하지만 혜비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월섬의 증언, 발견된 약재들, 협박 편지까지. 그리고 저는 사실 죽지 않았어요. 일부러 죽는 척 연기를 한 거예요. 이 순간 이소용이 갑자기 크게 웃었어요. 하하, 그래, 맞아. 모두 내가 한 일이야.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갑자기 왜 자백을 한 걸까요? 하지만 너희들은 모르겠지?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소용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내 아들. 내 아들을 위한 거야. 왕자를 낳은 나야말로 진짜 주인이어야 해.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이소용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요. 태종은 분노에 떨며 이소용을 바라봤어요. 감히 내 후궁을 독살하려 하고 무고한 수귀에게 누명까지 씌웠다. 전하, 저는 오직 전하만을 생각한 것이었어요. 이소용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소용은 서인으로 강등하고 궁에서 영원히 추방한다. 태종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소용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궁궐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마마, 정말 무서웠어요. 혜빈의 궁녀가 말했어요. 그래.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 혜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편 궁궐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후궁이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제 내 차례인가? 궁궐의 암투는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조선 궁궐의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달빛 아래 궁궐의 그림자는 오늘도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어요.